오늘은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함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공의 8단계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how to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윤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의 8단계 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먼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들 읽어보셨죠? 예. 근데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판매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비즈니스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화장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판매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저는 남자였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잔병이었으니까요. 제가 30이라는 나이까지도 35살까지도 스킨로션을 발라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많은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판매였다면 저는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사실 그 전율이 왔었거든요. 거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더라고요. 그 첫 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라 가르치는 비즈니스다. 아, 나는 판매를 잘 할 수는 없지만 나의 파트너분들을 잘 가르치고 복지해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시간적인 부분들을 함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더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고 나의 소중한 4명을 잘 가르치고 복지해서 그들이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8단계라고 해서요. 1단계는 우리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2단계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명단을 작성을 하고 4단계는 그 작성된 명단으로 접촉과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단계는 사업 설명을 하고 6단계는 후속 조치를 하고요. 7단계는 소통, 카운셀링이라고 하죠. 정기적인 상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은 나의 파트너하고도 소통을 하지만 나의 스폰서하고도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단계인 복제입니다. 이게 성공의 8단계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공으로 가는 8단계, 다시 말하면 그 계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작하는 시점에 7단계나 8단계로 한 번에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 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성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성공의 8단계 중에 1단계입니다. 꿈은 곧 성공의 시작이고 실현 가능한 꿈을 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라 라고 성공의 8단계 중에 1단계가 나와 있고요. 다들 꿈을 가지고 계시죠? 꿈 없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꿈이 아주 명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체인지점 CEO가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체인지점 CEO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책도 정말 싫어했습니다. 만화책도 읽는 것 자체도 싫어했고 글씨를 읽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책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녔죠. 근데 진짜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빨리 20살이 되면 사업전선으로 뛰어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성공을 하고 체인점을 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그 통닭집 주방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닭집 체인점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주방장에서 통닭 튀기는 비결을 많이 배웠고, 많이 실험을 통해서 맛있게 튀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닭을 수천 마리를 벌여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 기술이 올라가고 단돈 2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통닭집 창업을 했고요. 24살 나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획기적으로 차별화되게 통닭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남들과 다르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통닭집에서 통닭을 시키면 한 마리를 시키면 한 마리 반을 드립니다.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시켰는데요. 한 마리 반이 와요. 그때는 저희가 차별화됐었죠. 그래서 저희 가게의 배달 수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일날 50수, 주말에는 한 80수에서 100수를 판 것 같아요. 배달 전문점이었으니까요. 그때 희망이 불었습니다. 이러면 체인점을 하나씩 늘려도 되겠다. 라는 찰나에 제가 불의의 사고로 한번 죽을 뻔을 했죠. 오토바이 사고로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희 알바가 그 다음 주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은 쉽지 않은 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가게를 처분하게 된 거죠. 그때 제 꿈을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쉬던 찰나에 다른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찰나에 제가 넥타이는 한번 매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현대카드라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됐고, 그때 넥타이를 잠깐 차보고 다른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현대카드에 들어가서 총무로 입사를 하게 됐죠. 보통 총무는 여자들이 하시는 업인데요. 그때 유일하게 현대카드에서는 남자를 한 명 뽑았었습니다. 그때 그 높은 경쟁률로 제가 한 명 뽑았던 걸 합격이 됐고, 그때 꿈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꿈이 저희 지점장님이 전국에 1등 했던 지점장님이고, 그 지점장님이 얼마나 멋졌냐면 본인의 말 한마디에 본인의 어떤 방향으로 일반 전업주부들이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만들었던 멋진 분이셨습니다. 영업사원분들 있잖아요. 설계사분들. 그때 제 꿈이 현대카드의 지점장이 한번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점장님께 여쭤봤죠. 제 꿈이 현대카드에 지점장이 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그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기업이니까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면접을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물어봤지만 저희 지점장님이 이런 희망을 줬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영업을 뛰고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면 팀장, 실장, 그 다음에 지점장으로 올라간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총무를 그만두고 영업을 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뛰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결단을 했죠. 그래? 내가 영업을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고 대인 공포증이 있어도 한번 도전이란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영업을 나름 열심히 뛰게 됐는데 한 장도 발급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도 제 결단과 꿈을 향해서
달려보다 보니까 다시 마음가짐을 잡고 영업을 뛰고, 그때 성공했던 분에게 영업을 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에 2등 하셨던 분에게 제가 영업을 배웠고,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영업에 대한 역량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만 쉰 것 같아요. 딱 하루 쉬고 나머지는 매일같이 제가 영업을 뛰고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육성실장이라는 자리에 어떤 면접을 보게 됐고, 두 번의 도전으로 육성실장을 하게 됐죠. 예, 우연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현대카드를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 저 뒤에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야. 예, 육성실장을 제가 1년 정도 하다가요. 또 기본을 잘 지켰고, 저희 신규 설계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던 어떤 자료들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1년 뒤에 제가 현대카드의 지점장이 됐습니다. 꿈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목표와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근무하시는 설계사분들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6명으로 시작했던 설계사 조직이 120명의 조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네, 전국에 1등에서 2등을 했던 지점장으로 올라갔고, 저희 설계사분들이 거의 한 30분 정도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제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저는 노동 수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봉급은 250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한 건 1,000만 원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봉급생활자 노동수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본사하고의 어떤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면서 또 망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 업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희 함지훈 로얄다이님이 저를 1년간 컨택하시고 연락을 주시고 계속 콜업을 했었으나, 저는 다단계라는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근데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있었습니다. 아, 이 제품을 썼던 사람 분들이 다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인식이 변했어요. 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진짜 좋지만 어떻게 화장품으로 얼굴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여기에서 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1년간이요. 가장 정직하다는 걸 제가 깨우쳤어요. 가장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결과와 값어치를 주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저의 생각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6월 달에 사인업을 하면서 이때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 최은에서 최고 직급자인 로얄 크라운이 되자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꿈은요, 로얄 크라운이라는 꿈이 설정이 됐고, 이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해서 노트에 적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꿈은 로얄 크라운.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라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어, 두 가지 이 일을 저는 병행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핑계지만, 한 가지를 그만두고 해야 되는 시기라 그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노동 수익으로 그때 한참 했었을 때 최대 700을 벌었었거든요. 그러면 700을 버는 걸 포기하고 제 꿈을 위한 이 사업을 했을 때 쉽게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떨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결단을 했죠. 어떤 결단이냐면, 3개월 내에 1,000만 원을 벌어보겠다는 게 목표 설정이 됐었어요. 3개월 안으로 1,000만 원을 벌어보자. 그게 재밌는 게, 이 사업할 때 제 결단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상의를 한 거죠. 이 사업을 해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3개월에 1,000만 원 한번 벌어보려고 한다. 만약에 1,000만 원을 벌면 이 사업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원래 했던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오케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의 목표는
3개월 내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50명을 해야지만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달에 50명을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 달에 50명이요. 230만 원의 패키지 인원. 근데 이 재밌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하고 다르게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해했다라고 했잖아요. 팀워크 사업이라는 걸 깨닫고 50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다시 세워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일단 명단을 작성하라고 해서 명단을 50명 이상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명단의 미팅을 1주와 2주까지 해가지고 나의 명단을 다 쏟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인원을 2주 안에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미팅이 4건, 많으면 6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제 명단에 있는 미팅을 다 했더니 사인해준 분이 정확히 12분이 사인해줬습니다. 12분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머지 3주, 4주는 내 명단이 아닌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분들하고의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설정해서 그들의 명단을 통한 미팅을 연계하자라고 해서 3주, 4주는 저의 파트너분들의 후원을 통한 미팅을 진행을 했고 시간 분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3주, 4주에 38명이 사인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제가 루비 직급을 달성을 하고 그때 1,30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죠.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돈을 벌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저의 파트너분들이 다 600씩 벌었습니다. 600씩. 1대 파트너분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분들도 200에서 300의 소득이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뤘던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성공의 8단계 중에 1단계인 꿈과 목표 설정이 아주 완벽했고 그 계획적이었고 세밀하게 갔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목표에 대한 부분 한번 their goals most of the time. They think about their goals and how to achieve them most of the time. They think about their goals. So let me give you a simple 7-step formula. So let me give you a simple 7-step formula. There are setting and achieving goals. More elaborate or bigger formulas. But I will give you a 7-step formula that you can write down on one of the back pages of your book. Step number 1 is to decide exactly what you.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ir goals most of the time. They think about their goals and how to achieve them most of the time. So let me give you a simple 7-step formula for setting and achieving goals. There are many more elaborate or bigger formulas, but I will give you a 7-step formula that you can write down on one of the back pages of your booklet. Step number 1 is to decide exactly what you want. Most people have no idea of what they really want. They say, well, I want to make more money. But that's not a goal. That's just a wish or a fantasy. They say, I want to be healthy. But that's not a goal. These are not goals. Okay? A goal is something that is very clear and measurable. So decide exactly what you want. Number 2 is write it down. Write it down on paper. The very act of taking a goal and writing it down increases the likelihood, the probability of achieving it by 10 times, by 1,000%. So write it down. Number 3 is set a deadline. Set a date at which you will achieve the goal. Sometimes people say, well, what if I write a deadline and I don't achieve it by the deadline? Then you set a new deadline. And you keep setting new deadlines until you finally come to the right deadline.
So number one is decide what you want. Number two is write it down. Number three is set a deadline. If you just do that, you will have separated yourself from most of the people in the world. Number three is make a list. Make a list of everything that you can think of to do to achieve the goal. Every step, every activity, every action. Write down everything you can think of. And as you think of new things later, write them on the list. Keep writing your list until your list is complete. You can't think 자, 일단 보시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은 엄청 유명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노숙자 출신이고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이 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업을 뛰면서 배웠던 노하우들을 쌓이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셨던 분이고, 한 번 강의료가 8억 강의료를 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꿈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꿈을 세웠으면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 적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에 적어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종이에 명확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걸 작성해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뭐 지금 엄청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살았던 삶의 과정 속에서 성공했던 어떤 사례들을 되짚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이 아주 명확했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했고, 그 기간을 설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종이에 그림 그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가장 첫 번째인 꿈과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공의 8단계에서 한 70%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게 이 꿈과 목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채윤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닌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사업인데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싶은 사람,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도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나와야 될 거고요. 그들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건지 하나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들과 공동의 팀워크를 위한 노력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두 번째, 결단이에요. 결단인데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실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고개더라고 되어 있죠. 저는 결단의 기본은 이 고개더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일 15분에서 30분 독서하기, 책 읽기죠. 두 번째, 테이프나 동영상 매일 한 편씩은 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 2회에서 3회 진행되는 세미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줌회의로 많이 진행되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참석을 하자라는 기본이고요. 네 번째, 제품을 잘 애용하고, 다섯 번째, 내 사업을 하고 있는 쇼도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도 플랜을 매월 15회에서 30회를 진행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더 큰 걸 바라기 이전에 가장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일단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함지윤 로얄다이님 보고 많이 반성했던 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채인이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쉽지도 않거든요. 근데 항상 채은이 있고 난 뒤에 다른 개인적인 스케줄을 활용하시고요.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떤 거인가 라고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건 앞으로 두는 우선순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갈 것인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고개도가 우선순위라고 정해진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 책 읽는 습관, 음성 파일을 듣는 습관, 제품을 잘 애용하고 줌 회의에 잘 들어가는 습관, 그리고 내 얼굴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주변 분들한테 그냥 잘 알리는 것만 한번 해보자 라는 기본만 지키더라도 성공의 거의 50%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하죠.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해보셨잖아요. 그때 결단하지 않습니까? 3끼 먹었던 걸 2끼로 먹겠다. 6시 이후로는 절대 먹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의 결단이고 우선순위를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명단 작성입니다. 이 명단 작성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곧 명단이고 명단 작성은 스폰서와 함께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명단을 그룹화시켜서 꾸준히 관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단 작성을 하실 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명단들을 그냥 명단 관리 노트에 쭉 작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을 딱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작성된 명단을 나의 스폰서와 함께 명단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명단,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요,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스폰서와 함께 명단을 꼭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이 명단을 상담할 때는 그분의 성향,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안 해봤는지, 그 다음에 그분의 성향, 주변 인맥, 이런 부분들을 스폰서분들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 20명이 나올 겁니다. 그 우선순위 20명과 함께 뭘 해야 됩니까? 미팅이 연계되어야 된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은 최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명단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접촉과 초대입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휴먼 비즈니스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활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문을 통한 상대의 니즈를 파악은 필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확률을 높여 그룹 리더를 찾는 게 목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통한 상대의 니즈 파악은 필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접촉과 초청은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될 건 1대1 미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명단 상담을 했고요. 명단의 우선순위에 20명이 나왔습니다. 그 20명의 명단을 미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20명의 명단을 바로 스폰서와 함께 미팅을 연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우선순위의 20명을 가장 먼저 누가 만나야 되냐면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우선순위의 사람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1대1 미팅이에요. 접촉과 초대입니다.
자, 그 적절한 질문을 통한 니즈,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릴게요. 뭐냐면 무조건 1대1 미팅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하시면 좋지 않다라는 거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고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대1 미팅에서 해야 될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적절한 질문을 통한 니즈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티업하는 거예요. 티업. 티업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티업은 칭찬입니다. 칭찬이요. 그러면 누구를 티업을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티업하는 거고요. 나의 스폰서를 티업하는 거고요. 저희 회장님을 티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룹의 문화를 티업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이런 경우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삶에서. 주변 지인분들 중에 맛집 설명을 진짜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맛집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맛집을 가보고 싶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화를 본 걸 너무 티업을 잘해서 그 영화가 보고 싶었던 적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소개해 주려고 했을 때 그 소개자를 정말 칭찬을 잘해서 그분이 궁금하게끔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접촉과 초청은 그 다음에 2대1 미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과정에 내가 나의 스폰서와 그 다음에 제품들을 티업과 칭찬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만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미팅에서는 절대 2대1 미팅으로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1대1 미팅에서는 칭찬과 티업을 하는 목적으로 만나는 거고 그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티업을 통해서 2대1 미팅을 연결할 수 있는 약속을 잡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1대1 미팅에서 잘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 설명회예요. 정기적인 세미나를 활용하고 스폰서와 함께 2대1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사업 설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의 횟수를 늘려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나와 있죠. 제일 좋은 사업 설명 1대1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세미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가장 좋은 미팅이요. 세미나를 활용하는 미팅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는 세미나 미팅을 티업하시면 되겠죠. 정 못 믿겠으면 얼굴 바뀐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기 때문에 2대1 미팅에 시간 활용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이미 티업이 되어 있는 스폰서와 함께 2대1 미팅을 연결하는 거죠. 그때 2대1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연결하는 사람이 나의 자세에 따라 그 미팅이 결정지어집니다. 그게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스폰서와 함께하는 2대1 미팅이라고 되어 있고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호일러의 법칙을 명확하게 잘 쓰시는 분이 미팅의 연계가 잘 되더라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죠. 그러면 호일러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중매했던 기업들, 뭐 중매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중매쟁이죠.
이 호일러의 법칙은 2대1입니다. 그럼 2대1은 3명이 만나는 거겠네요. 그럼 나와 스폰서와 예비 사업가의 미팅을 주선하는 거겠네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나. 소개자인 나. 이 소개자의 나가요. 엄청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후원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저의 파트너분이 예비 사업가를 인사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스폰서님 이제 설명해봐봐. 이제 설명해봐봐. 그리고 설명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회인분이, 소개자분이요. 끊고 이거 이야기하지 말고 돈 이야기해, 돈 이야기. 돈 이야기해줘, 너. 예, 그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나의 파트너분이니까 열정을 다해서 해줘야 되죠. 제가 열정을 다해서 40분간 설명해줬는데 그 미팅은 끝나는 미팅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인상 쓰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 예비 사업가분이요. 왜 그랬냐면 그 예비 사업가는 B의 자세를 보고 실망했대요. 근데 또 다른 미팅을 갔는데 그 미팅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고 그분 예비사업가를 처음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 예비사업가분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 많이 들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지점장님 하셨고 현대카드에서 계셨고 말씀 너무 많이 저도 많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 B인 사람이요. 양쪽에 대한 정보 티업을 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티업을요. 이 호일러 법칙은 B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폰서에게 예비 사업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활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업가에게 B는 스폰서를 티업해줘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를 진정으로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한 티업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미팅은 아주 원활한 미팅이 되고 즐거운 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팅하는 그 시간 내에 B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B의 자세는 수첩을 놓고 설명하는 것들을 집중적인 걸 적고요. 녹취를 하고 그 녹음 파일을 나중에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에는 내가 하는 사업 설명이 아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는 사업 설명, 2대1 미팅과 아니면 정기적인 세미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의 사업자분들은 본인의 역량이 아직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의 힘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적절한 후속 조치 이제 6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폰서는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나갑니다. 거기서 스폰서가 카드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유가 뭐냐면 예비 사업가와 스폰서는 처음 만나는 대면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신뢰가 없는 관계에 확신하셨습니까? 카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이 끝난 후 48시간 안에 다시 만나라 라고 되어 있고 나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후속 조치고 부정과 오해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거라 스폰서와 상담하고 자료를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스폰서는 바로 빠질 거예요. 빠지면 이때 B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후속 조치라고 했는데 저는 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장. 당장이요. 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거야 라고 내 열정을 보여주고 나는 여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배우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너의 도움도 필요하고 나도 너를 돕고 싶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고민하지 말고 카드 줘 라고 결정을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고민이 길어지면요. 긍정이 이기는 게 아니라 부정이 이겨버립니다. 당장 혹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48시간 내에 직접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직접 만나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장에서 아직 결단을 하지 않은 예비 사업가분들은요, 부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부정을 이길 수 있는 화법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단계인 소통입니다. 자, 모든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통은 스폰서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해라 라고 됐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호흡을 하는 팀워크다라고 됐고요. 리더십은 팔로우십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팀워크를 소중히 여겨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팀워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히 팀워크 사업이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가 잘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소통. 이 소통은 나의 파트너하고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스폰서하고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카운셀링이 잘 돼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스폰서분들에게 카운셀링이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들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오늘 이거 했고요. 제가 요거 했고요. 요거 만나서 미팅했고요. 요거 했고요. 요거 처리했습니다. 끊어요. 그거는 카운셀링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고예요. 더 좋은 카운셀링은 지금 현재 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 됐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카운셀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카운셀링을 이야기했더니 그냥 보고 형태의 미팅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럼 정작 나의 일대 카운셀링 하고 있는 파트너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아, 그냥 단지 잘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 카운셀링에서 잘못했던 건 스폰서가 아니라 파트너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셀링은요, 보고가 아닌 의논이라는 거죠. 의논. 의논이요. 근데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어려워요. 아, 힘들어요, 이거. 아, 이거 짜증나요. 나 이 파트너 때문에. 아, 못 살겠어. 카운셀링은요, 문제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건 문제의식이고요. 해결의식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해결의식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서 나의 파트너가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폰서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해결의식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담을 할 때, 소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문제의식이 아닌 해결의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카운셀링이 되고 올바른 소통이 되면 그 다음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카운셀링이 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스폰서와 카운셀링을 하되,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이 카운셀링은 나의 스폰서의 스폰서를 뛰어넘는 카운셀링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카운셀링은 나의 위에 있는 스폰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폰서, 그 위에 있는 스폰서, 이렇게 카운셀링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가장 올바른 카운셀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문화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3단계 넘어가는 카운셀링을 하신다라면 저희는 스폰서, 그 파트너분한테 이런 말 합니다. 스폰서분하고 카운셀링 했습니까? 아직 안 하셨대요. 그럼 하시고 난 다음에 연락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올바른 카운셀링이죠. 마지막 8단계 복제입니다. 성공의 단계에서 1단계와 7단계를 반복하고 본보여라 라고 되어 있죠. 파트너에게 끊임없는 후원을 통한 복제를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시스템 복제와 팀워크 두 가지를 명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에서 주요는 뭐냐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복제가 되어 있는 파트너의 숫자를 늘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파트너 중에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하고 있는 파트너가 누군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선택과 집중하라고 되어 있죠.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하려고 하는 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파트너의 파트너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 분이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하는 파트너에게 더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올바른 조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가 1단계부터 7단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파트너가 1단계부터 7단계를 반복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가르치고 교육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마지막은 복제래요. 그리고 반복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년 제가 8개월 사업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을 2년 8개월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 그리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하는 파트너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 중에 깜을 찾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이걸 반복하는 사업이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깜을 찾지 못하고 바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깜을 찾아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복제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복제되어 있는 파트너에게 시간을 할애하시면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점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성공의 8단계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나 하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해서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죠. 저 말에 저는 너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때 금수저가 되지 않고 흙수저가 됐다는 건 나의 잘못이겠죠. 그건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성공이라는 건 다른 특별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따라했을 때 성공도 따라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꿈과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파트너분들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주는 드림 드라이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파트너분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몇 명을 만났냐, 어떻게 했느냐, 왜 못 만나고 있느냐, 제품 왜 주문 안 하느냐,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이야기보다는 나의 파트너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꿈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우리 함께 기본적인 고개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방향 설정을 해보고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제일 처음인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주고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꿈과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의 8단계를 숙지하시고 내 거로 만드셔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반복하는 파트너의 숫자를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꿈이 없는 분들은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꿈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파트너가 있으면 오늘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